센다이와 야마가타 여행의 2일 3일차 영상입니다. 멀리 작게 센다이의 명물 센다이 대불이 보이는 이 열차는 미야기현 센다이시와 야마가타현을 잇는 센산선입니다. 열차를 타고 약 40여 분 사쿠나미역에 도착했습니다. 이 사쿠나미 일대는 온천으로 매우 유명한 지역인데요. 이날 온천이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이곳에 왔습니다. 역사를 보시게 되면은 굉장히 고풍스러운 목조 건물인데요. 오래된 줄 알았지만 사실 2008년에 지어졌다고 합니다. 아무튼 오늘 이곳 사쿠나미역에 온 이유는 바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위스키 브랜드 니카 위스키의 미야기쿄 증류소를 방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미야기쿄 증류소는 거의 매일 여러가지 증류소 투어를 진행하는데요. 이날은 니카 위스키를 알아가는 세미나가 진행되었습니다. 참가비는 1,500엔으로 증류소 내 시설 견학 및 테이스팅까지 즐겨볼 수 있습니다. 견학 중에는 동영상 촬영이 금지였지만 사진은 찍을 수 있었어요. 견학 순서는 위스키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먼저 보리의 싹을 틔우는 건조탑입니다만 지금 원가 절감 때문에 가동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대신 건조탑 내에는 시설 및 장비들이 전시되어 있었는데요. 몰팅할 때 연료로 사용하는 피트도 직접 만져볼 수 있었습니다. 몰팅과 발효를 마친 저도수의 원액은 증류탑을 거쳐서 고도수의 원액 스피릿이 됩니다. 일본 신사에서도 잘 볼 수 있는 저 장식은 시메나와라고 불리는데 우리나라의 금줄처럼 부정한 것을 막는다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견학 프로그램의 마지막으로 숙성고를 눌러봅니다. 실제 숙성 중인 위스키가 들어있어서 그런지 나무 냄새와 함께 달콤한 위스키 향이 느껴지는 공간이었어요. 참고로 무료 견학을 신청할 경우에는 실제 위스키가 들어있는 숙성고가 아닌 숙성고를 모사한 곳을 둘러본다고 합니다. 증류소 중앙에는 백조가 사는 연못이 있는데 여기 위스키 회사 이름을 따서 니카 연못이라고 불립니다. 마지막으로 완성된 위스키를 테이스팅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가이드분이 각 위스키의 특징 같은 것도 설명해 주셔서 재미있게 마실 수 있었습니다. 이날 테이스팅한 위스키는 위에 5종류인데요. 개인적으로는 요이치가 가장 맛있었어요. 증류소를 떠나기 전 기프트샵에 들렸습니다. 오직 여기에서만 살 수 있는 증류소 한정 바첼과 싱글모트 원액도 있어서 하나씩 사왔습니다. 2026년이 된 지금도 따지 않아서 무슨 맛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니카 위스키는 이곳 미야기쿄 외에도 홋카이도에서도 증류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쟁사인 산토리의 증류소들보다 예약 난이도가 훨씬 쉽기 때문에 증류소 관심 있으시면 가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침부터 위스키를 마셔서 알딸딸한 상태로 다시 사쿠나미역으로 돌아왔습니다. 센다이 시내로 돌아가서 점심을 먹을 거예요. 센다이 명물하면 역시 소, 혀, 구이, gyutan을 빼놓을 수가 없죠. 미야기현이 소고기로 유명하기는 하지만 그렇게 소고기 이미지가 강한 현은 아니에요. 근데 왜 gyutan이 명물이 되었는가 하면 gyutan의 발상지는 이곳 센다이시에 위치한 아지타스케라는 가게라서 그렇다고 합니다. 이날은 점심시간이 안 맞아서 방문하지 못해서 이제 대신 에키벤덕의 전국적으로도 유명한 리큐라는 가게에 방문했습니다. gyutan은 어느 가게를 가나 대체로 이런 구성으로 나옵니다. 보리밥, 곰탕, gyutan과 몇 가지 절임. 모두 태평양 전쟁 패전 직후 나름 팍팍하던 시절에 잘 안 먹는 것들을 활용해서 나온 구성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 전까지는 이것들을 다 잘 안 먹었다는 말이죠. 낮에는 취기도 오르고 배도 불렀기 때문에 이제 호텔에 가서 잤습니다. 하지만 저녁은 또 고기, 또 술입니다. 센다이 아침 시장 내에 위치한 야키니크 그라라고 하는 가게입니다. 미야기현은 gyutan도 유명하지만 소고기 자체도 나름대로 유명합니다. 소고기 가운데서 이 가게에서는 가장 인기가 많은 부위 하라미, 다시 말해서 안창살이죠. 갈비, 로스의 3종 세트입니다. 나중에는 이렇게 냉면도 맛있게 먹었습니다. 3일차는 센다이를 떠나 이우탄현 야마가타로 가는 날입니다. 야마가타까지는 2일차에 탔던 센산선을 끝까지 타고 갈 겁니다. 센산선은 오후 산맥을 뚫고 지나가는 고저차 약 400m의 노선입니다. 그래서 차창 밖의 풍경은 이렇게 온통 초록색 뿐입니다. 센산선을 타고 약 1시간 목적지인 야마데라역에 도착했습니다. 야마데라는 저 산 중턱에 보이는 리샤크지의 별명입니다. 역 앞에는 가게도 있고 야마데라까지 길을 안내하는 표지판도 있어서 제대로 관광지라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역에서 도보로 5분 리샤크지 통칭 야마데라에 도착했습니다.
리치아크지에 입장하자마자 보이는 근본 중당은 860년에 건립되고 1300년대에 재건된 역사가 있는 건축물로 국가 중요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근본 중당도 멋들어진 모습이지만 야마데라의 진 풍경은 이곳을 지나 산에 올라서부터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입산료 500엔을 지불하고 들어가야 되는데요. 들어가자마자 바로 귀여운 고양이들이 반겨줬어요. 이쯤에서 거의 한 만족도는 50% 이상 채워진 것 같았습니다. 산 위로 올라가는 길은 숲과 불교 조형물이 어우러져서 마치 모노노케 히메의 한 장면 같은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올라가는 길에 가장 인상적인 곳은 수행자의 참도라고 불리는 지점이었습니다. 폭이 14cm밖에 되지 않아서 이곳에 방문한 모든 수행자들과 선인들이 밟았고 또 후손들도 밟을 곳이라는 설명이 있었는데, 그렇게 생각하니까 뭔가 이 좁은 곳에도 역사가 서려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묘한 기분이었습니다. 약 20분 정도로 올라가면 산사의 정문에 해당하는 인왕문이 보입니다. 인왕문을 지나서 약 2, 3분가량 올라가면 또 하나의 국가중요문화재 리시아크지 3층 소탑을 볼 수 있습니다. 소탑이 있는 곳에서 조금 내려가면 야마데라의 상징이자 야마가타현 전체의 상징과도 같은 카이산도가 보입니다. 이 카이산도는 680년에 절을 세운 자각대사 엔닌이 모셔진 사당입니다. 유해는 사당 아래 절벽에 모셔져 있다고 하고, 사당 안에는 엔닌의 목상이 있어 이곳의 승려들이 아침 저녁으로 향을 올린다고 합니다. 그 옆에 있는 붉은빛의 오두막 같은 건물은 옛날 이곳에서 필사한 법화경을 보관하기 위해 지어진 것으로 야마데라의 산간부에 지어진 건축 가운데는 가장 오래된 건물이라고 합니다. 카이잔도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 원래 제사를 올리던 고다이도라는 건축물이 있습니다. 지금은 전망대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들어가자마자 이 벽면에 낙서를 하지 말라는 주의 문구가 있었어요. 혹시나 여기 한글이 있을까 찬찬히 살펴봤는데 다행히 한글이 써 있지는 않았습니다. 올라올 때는 고양이가 맞이해줬는데 내려갈 때는 강아지가 같이 내려가줬어요. 도보로 약 20분 정도 걸어서 야마데라역에 다시 도착했습니다. 이제 다시 센산선에 타서 종점 야마가타역까지 가보겠습니다. 야마가타현도 일본 굴지의 쌀 산지입니다. 전국 4위의 생산량이라는 타이틀에 걸맞게 평야부는 대체로 논으로 이용되고 있었습니다. 이때는 9월 말이어서 점점 이제 황금빛으로 변해가는 별을 볼 수 있었는데요. 약 15분 정도 승차 후 야마가타역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키아 100개 기동차가 반겨주네요. 라면 현, 소바 왕국. 보통은 캐치프레이즈를 하나만 사용하는데 여긴 욕심이 좀 있네요. 근데 이것이 꼭 욕심은 아닐지도 모르는 게 야마가타현은 1인당 라멘 소비량과 소바 소비량이 전국 1위라고 합니다. 그만큼 야마가타 사람들이 면에 대해 각별히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건데요. 그런 의미에서 야마가타역 바로 앞에 있는 고지우반이라는 식당에서 라멘과 교자를 먹었습니다. 신칸센 시간까지 조금 여유가 있어서 역에서 도보 10분 정도 거리에 있는 옛 야마가타 성터에 다녀와 봤습니다. 일본 여행하다 보면은 성이 터만 남아있거나 성을 재건한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오사카성이나 나고야성 같은 곳들도 현대에 재건된 곳들이에요. 그렇게 많은 성들이 파괴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먼저 일본은 예로부터 나이묘들끼리 권력 다툼이 많았습니다. 주로 전쟁의 형태로 이뤄져서 그 과정에서 많은 성들이 파괴되었습니다. 오사카 성도 도요토미 가문과 도쿠가와 가문의 전쟁으로 한번 불타 없어진 적이 있어요. 두 번째이자 가장 큰 이유로는 폐성령을 들 수 있습니다. 폐성령은 말 그대로 전국의 성을 존속시킬 것과 폐쇄할 것으로 나누어 폐쇄할 것으로 분류된 성을 철거하라는 명령입니다. 역사상 폐성령은 두 번 있었는데 첫 번째는 에도 시대에 한 개의 번은 한 개의 성만에 갖도록 하는 폐성령이 있었고, 또 하나는 1873년 메이지 정부에 의한 폐성령입니다. 특히 메이지 정부의 폐성령은 존속시킬 성에 육군을 주둔시켰는데
이것이 나중에 태평양 전쟁 당시 이 성들을 미군의 전략 폭격 목표로 만드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많은 전쟁과 두 번의 패성령, 미군의 공습을 모두 버틴 성은 현재 일본 전국에 12개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야마가타 성도 1871년 폐성되어 지금과 같이 터만 남게 되었습니다. 폐성 이전에는 야마가타번의 정치적 중심지로 기능하며 전국시대 야마가타의 번주였던 모가미 요시아키에 의해 축조되었습니다. 모가미 요시아키는 센다이 1일차 편에 계속해서 등장했던 센다이성 성주 나테마사무네의 외삼촌이기도 합니다. 야마가타성 내부에 시의 향토 자료를 전시해둔 야마가타시 향토관이 있습니다. 무료 입장이지만 내부 전시품은 사진 및 동영상 촬영이 금지였습니다. 향토관의 건물은 1877년 지어져 서양식 병원이자 의학학교의 역할을 했던 그 사이세관을 그대로 사용 중입니다. 건물 자체도 국가중요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센다이에 비해서 야마가타시는 그야말로 지방도시라는 느낌이 역력했습니다. 촬영한 날은 공휴일이었는데도 어딜 가나 사람도 차도 막 그닥 많지가 않았어요. 물론 제가 잘 몰라서 그런 곳만 갔을 수도 있지만요. 집으로 돌아가는 열차는 야마가타 신칸센을 이용했습니다. 사실 야마가타 신칸센은 신칸센이지만 신칸센이 아닙니다. 이게 뭔 말인가 싶겠지만 실제로 야마가타 신칸센의 후쿠시마부터 신조 구간은 법적으로 신칸센 취급을 받지 못할 뿐더러 요금 또한 신칸센 요금을 받지 못합니다. 자세한 이야기를 하면 조금 복잡해지기는 하지만 간략하게 설명해 볼게요. 신칸센이 신칸센으로 취급받기 위해서는 고속으로 운행을 해야 돼요. 그래서 고속으로 운행할 만큼의 안전적인 기준들도 확보를 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어떤 미친 사람이 미친 척하고 그냥 선로에 들어오려고 해도 그거를 들어올 수 없게끔 막아야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신칸센은 지하로 다니거나 고가로 다니고 또 이제 철도 건널목 같은 것들이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 야마가타 신칸센의 선로 모습을 보게 되면 이렇게 그냥 땅바닥에 깔려 있어요. 원래 있던 선로를 신칸센 규격에 맞게 그냥 뜯어 고친 거예요. 이러면 안전 기준이 확보되지 않아서 후쿠시마에서 종점 신조 구간은 고속 운행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죠. 고속 운행이 불가능해진 순간부터 신칸센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원래 선로였던 오후 본선은 후쿠시마에서 아오모리까지 가는 노선이었는데 신칸센이 들어온 탓에 궤관이 날라져서 허리가 끊기게 됐어요. 지금 보이는 차량도 신칸센 규격에 맞춰서 마개조된 보통 열차입니다. 차내도 보통 신칸센보다 조금 작은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야마가타 신칸센 같은 반쪽짜리 신칸센들을 미니 신칸센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후쿠시마를 지나면 다시 고가 구간이 시작됩니다. 여기서부터는 법적으로도 신칸센이에요.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는 연말연시에 갔던 여행을 영상으로 만들 것 같아요. 그러면 바이바이.